안녕하세요. 지금의 사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수능 한파에 맞춰서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추운데 지금은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수능 때 딱 추워지는지 정말 신기할 노릇인데 수능 치신 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고 수능을 쳤던 우리들도 역시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약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좀 비슷한 고민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사실 제가 늘 말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말이 붙어있길래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얘예요.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고민이죠.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고민. 저는 늘 손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너무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페스티벌을 가보고 축제를 즐겨보고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것저것 해보곤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 더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재미가 뭘까? 인간이 왜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또 해봤는데 제가 그냥 멈춰서 가끔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만히 멈춰보니 재미없게 사는 법만 열심히 터득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좀 똑같아지는 삶? 그러니까 배워올 때는 이런 방식, 이러한 삶, 이러한 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오면서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주체성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니 과연 이게 나를 재미있게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가 서울에 사실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일들이 막 겹쳐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올라올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막 사람 많고 이런 공간이 저랑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여기서 삶을 살다 보니 느낀 점이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금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교를 바라볼 때 인서울이란 말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인서울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크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고 근데 막상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까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사람이라는 게 보고 살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나도 다양한데 한 가지만 보고 살게끔 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에 서울이라는 공간에 와보니까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되고 쉽게 뭔가 좀 정신을 끌 수 있는 도심 속에서 있다가 사람들 속에 있다가 끌 수 있는 어딘가가 꼭 필요한데 사실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부러라도 가까운 경기도권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식물원이라든지 다양한 공간들 많죠. 근데 그 공간들에 주말에 가면 사람이 터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조금 숨 쉴 공간이 없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재밌게 살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서 더 재밌게 살고 싶을까? 어떤 것들 더 많이 내 눈에, 내 머리에 넣어야지만이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참 붙어 있을 때 저도 가만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재밌게 진짜 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서점을 운영하는 저를 보면서 하고 싶은 거에서 좋겠다, 재밌게 살아서 좋겠다 라는 말을 하시지만 이 삶을 택한 것과 상관없이 이 삶을 택했든 안 택했든 이 삶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되게 재미없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밌게 사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선택한 이 삶에서 어떻게 재미를 추구를 할까, 찾을까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 제가 책을 또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책은 이 고민에 조금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책 제목 때문에 굉장히 끌렸던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이냐면요. 이번 주 고민에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혹시 이 세상이 손바닥만한 스노볼은 아닐까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끌려서 처음에는 제가 구매를 해서 봤던 책입니다. 혹시 이 세상이 손바닥만한 스노볼은 아닐까? 약간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미정 작가님이고요. 프로 퇴사러, 한국에서 월 98만 원의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여러 직장을 부유했다.
오직 노동으로만 채워진 삶에서 멀어지기 위해 호주로 건너갔다. 쓸모를 증명하지 않고 빈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글을 쓴다. 취미는 아시탄가 요가와 독서 노트 쓰기이며 특기는 108배, 인생 목표는 해탈이다. 저도 인생 목표가 약간 해탈, 경제에 이르는 건데 월 98만원 세대라고 하죠. 98만원 세대로 살다가 과연 이 현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들이 있겠죠. 사회적인 그리고 안 맞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서 호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서울에 왔을 때 나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지만 그 공간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시선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녀는 호주 이민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살려면 호주로 가세요, 이민을 가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저 또한 저는 이민을 가고 싶진 않아요. 재미있게 살고 싶지만 이민은 가고 싶지 않고 이 현실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싶은데 사실 호주에 이민을 간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막 우리나라처럼 뭐 사회적인 뭐 시선이 없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딜 가나 삶은 개고생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그녀도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제목처럼 인생이 우리 혹시 스노우볼인 거 아닐까? 3인칭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눈송이처럼 부유하며 살아도 괜찮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 삶을 조망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재미없게 사는 법만 터득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잊고 살았던 재미가 무엇이 있을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저희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사는 이 삶 속에서 내 삶을 조망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제 삶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밖에 나와가지고 내 삶은 이게 놓쳤어, 저걸 해야 재미를 추구할 거야 라고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녀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도 자신의 재미와 인생을 위한 선택이긴 했겠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저는 현실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도망칠 마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잃어버렸던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떠올려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의 문제 속에 빠지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 또한 사실 공간을 아예 옮긴 거잖아요. 나라를 옮긴 거잖아요. 나라를 옮기면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재미나 삶의 의미들 아니면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조금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녀의 인생을 제가 또 관찰하면서 나에게 대입을 해보고 나도 이런 것들은 좀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거는 잊고 살았는데 나도 이런 건 좀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방향으로 틀어볼까? 재미를 위해서 이걸 조금 더 해볼까? 아니면 이건 좀 놓아버릴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혹은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모르겠다,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쳐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든다 라는 사람들이 읽으면 조금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도록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또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서 이건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구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구절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롤로그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스노우볼 눈송이처럼 작아지는 일 해서 Y와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건 2015년 이었다라는 글인데 Y는 남자친구예요. 지금의 현 남편이겠죠. 서울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팍팍한 도시를 벗어나겠다며 공리를 했을 때 귀농과 이민이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었다. 귀농 생활은 회사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1년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오히려 호주 이민이 만만해 보였다. 그러니까 살면서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이 팍팍한 도시 생활이 힘든데 내려갈까? 귀농을 해볼까? 근데 귀농은 너무 힘들어 보여.
나는 예전에 호주 이민을 가봤어. 그러니까 호주가 조금 더 만만해 보이니까 호주로 가볼까? 라고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발빠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치 방세와 생활비만 들고 겁없이 호주로 떠나왔다. 이후 4년간 뼈 빠지게 일을 해 돈을 왕창 벌었고 바다가 내다 보이는 2층 저택을 지었으며 BMW와 아우디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 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이나 헬조선 탈출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아우디 타고 막 BMW 타고 내 인생이 확 나아진다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민법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외국인이고 서울에서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 일하던 때를 가끔 그리워하는 육체 노동자다. 저랑 똑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를 가끔 그리워합니다. 고급차는커녕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도로에서 퍼지는 바람에 폐차시킨 전력도 있다. 어딜 가나 비슷한 모양의 행복과 불행이 있었고 막연히 꿈꾸던 유토피아 같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책을 좋아해요. 너무 막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을 좀 알려주면서 그 현실 속에서 내 재미랑 인생을 찾는 책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책이 좀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호주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행복을 외면하고 불행의 생김새만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자기가 호주에 갔는데 이런 페스티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꿈에 그리는 뭐 바닷가에 춤추고 그런 노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춤을 추면서 그동안 얼마나 뻣뻣한 몸을 가지고 육체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춤은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명상이었다. 춤을 출 때는 오직 좋은 것만 마음에 남아 진짜 나와 접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행위였다. 내 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속세를 까맣게 잊고 춤과 음악에 가장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같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도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때 뭐 해변가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사는 삶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죠. 되게 이상적인 삶으로 시작을 하는데 춤 하니까 좀 생각이 났던 게 여기 지금 회사 앞에 연습실들이 많아요. 연기 연습실이나 노래나 이런 뮤지컬이나 그런 연습실들이 많은데 그 연습실들 학생들이 가끔 나오면서 여기 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하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너무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가면서 연습을 발성 연습처럼 하는 거죠. 하는데 가끔 그 친구들 바라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한번 저렇게 큰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불러봤지? 사실 저는 노래방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간지가 진짜 가물가물한 거예요. 가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렇게 속 시원하게 사실 길에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춤을 춘다, 춤은 가장 좋은 명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고 갑자기 그 친구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하지만 그녀가 왜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지 진짜 구구절절 공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엔 일단 한양에만 입성하면 일사천리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한양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직장도 얻었지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기분이 자꾸만 들었다. 제가 초반에 정말 이랬어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사회초년생 특유의 서투름으로 일도 인간관계도 삐거덕거리던 시절. 위험을 알았고 생리는 자꾸만 늦춰지는 가운데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왔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결코 짧지 않은 매일의 여정. 그러니까 수원이 집인데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니까 막 집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돈도 많이 나가고. 버스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깜깜한 밤은 나를 더욱더 외롭게 했다. 서울 한복판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놓고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처럼 초조와 방황의 시간은 이어졌다. 그런 서울 하늘 아래 마음 놓고 쉬고 웃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수원과 서울에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좀 알죠 여러분들? 동작대교나 그 대교 지나갈 때 그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집들을 보면서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집은 많은데 왜 내 집이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녀 또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자친구 집이 서울에 있어서 가끔씩 그 공간을 쉬는 게
굉장히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 살면서 지금 집값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사당역도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를 많이 터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춘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할 건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몇 년을 모아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구나라는 그 생각이 사실 지배를 하죠. 그러면서 뭔가 허무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나, 집 하나 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대출도 다 땡기면서 대출 빚을 갚으면서 사는 삶이 맞을까라는 생각 또한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이 가끔은 희망을 없애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말도 안 되는 집값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희망들이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들을 몇 번씩 겪고 나면 사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녀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우리 청춘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그녀가 열심히 서울 생활과 그리고 수원에서 출퇴근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남자친구한테 우리 그냥 결혼을 하자, 혼인신고를 해서 바로 그냥 떠나버리자, 호주에서 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떠납니다. 비행기가 붕 하고 이륙을 했대요. 그래서 호주에 도착을 했다. 남자친구였던 분이 남편이 되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상견례를 딱 하고 그리고 나 호주 갈 거야 라고, 둘이 같이 호주를 가 살 거야 라고 선언을 부모님께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부모님들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살아갈 건지 걱정시켜 드리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다 하고 떠난 사람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쭉쭉 호주에서의 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힘들었고 어떤 게 재밌었고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게 어떤 것인지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이는 일이나 삶에 대한 충고나 조언을 좀처럼 하지 않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태도를 내보이며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을 청소하는 법,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되 그것을 타인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서서히 좋은 가치가 타인에게 스며들게 하는 법, 타인을 배려한다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하대하지 않는 방식, 회사에서 동료들과 유지해야 할 적정 거리감, 개인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법. 제이는 그 모든 방법을 한 번도 말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제이라고 호주에 가서 만난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녀를 보면서 또 자기가 잃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막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회사에서 동료들과 유지해야 되는 적당한 거리감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법. 강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꼭 뭔가 모든 것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랑 뭐 거리보다는 가까운 관계가 좋고 그런 생각들을 했다가 점점 저만의 공간들을 확보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문을 열어서 이 친구들 초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의 변화나 그 변화에서 찾고 있는 자신의 재미 또한 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다른 삶에 대한 관찰 또한 들어가 있는 책 내용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녀의 삶과 그녀가 바라봤던 것들, 그녀가 관찰했던 것들을 다시 제가 관찰을 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관찰해봤던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이 버겁다고 느낄 때 인간은 AI가 되기를 자처하기도 한다. 감정 모드를 잠시 차단해놓고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무표정한 기계처럼 업무를 충실히 해낸다. 효율성에 어긋남으로 싸움과 화해를 반복할 사람과는 애초에 관계 맺지 않고 맺더라도 피상적인 관계에 그친다. 이게 뭔가 어른이 되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감정을 숨기고 그냥 적당하게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말고 이런 거. 시리처럼 먼저 말을 걸진 않지만 묻는 말에는 최선을 다해 대답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정말 다 괜찮은 걸까? 이러다 정말 미래에 누가 AI이고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건 아닐까? 쓸데없는 잡념이 자꾸 불어날 때 이 거대한 지구가 실은 손바닥만한 스노우볼이라는 상상을 한다. 눈송이보다 작은 인간은 스노우볼 바깥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른 채 희미하게 부유한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것 같아도 사실은 스노우볼이 가볍게 흔들렸을 뿐이다. 스노우볼 안 눈송이처럼 우리는 작고 미미한 존재고 사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말자. 심각해지지 말자. 아무 말이나 하면서 그냥 웃다가 가도 괜찮다. 웃을 일이 없으면 좀 울다가 가도 나쁘지 않다. 울고 있어도 밖에서 보면 유리구슬 안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인생이 눈송이처럼 잠깐 부유하고 많은 것이라면 한 번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에 가장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글귀인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우리가 잠깐 부유하고 많은 게 인생이라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문장이 사실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분의 고민에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진지했어요. 뭔가 고민이 생기면 되게 진지했고 감정이 하나 빠지면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진지함들이 버릇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진지함만 유지하고 사니까 가볍게 재미있게 넘길 수 있는 위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고 심각하게 보지 말아도 되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하면서 웃고 넘기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지함과 가벼움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빠지면 그런 재미, 가벼움들의 또 행복 또한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재밌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법 또한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호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 또한 관찰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것 좀 해봐야겠다. 뭐 요가 요즘 저도 요가를 좀 빠져있는데 요가를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명상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굳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모르겠다,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는 게 맞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혹시 이 세상이 손바닥만한 스노우볼은 아닐까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저는 지금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세상에서 뵐게요. 안녕.